그럼 지금부터는 KBS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지금 감염 상황 또 백신 관련 소식 등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앞서 정리는 한번 했어요. 근데 확진 현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가 676명으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2만 4천여 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연이어 있어서 만남과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가족과 지인 등의 소규모 접촉,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해서 현재 집중 방역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서 좀 더 좀 조심을 하셔야겠는데, 자, 백신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죠. 지금 일단 접종 현황부터 또 그리고 당장 이번 달 또 어떤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되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353만여 명이 현재 1차 접종 완료했고요. 네. 29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노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5월 27일부터 65세에서 74세 그리고 6월 7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규 접종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또 같은 6월 7일부터는 30세 이상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역시 신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신규 접종군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네, 예정이고요.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접종 대상에서 빠졌었던 30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경찰, 소방 그리고 군 장병을 중심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 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백신 양, 현장에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양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 통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매주 이제 화이자 백신은 일정 물량을 나눠져서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오늘 공급분 제외하면 다음 달까지 총 456만여 회분이 더 도입이 돼서 상반기까지 총 700만 회분 도입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경우에는 5월 14일부터 890만 회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등 백신은 271만 회분이 총 상반기에 들여오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얘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백신 첫 인센티브제가 시행이 되는 인센티브제요? 겁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것은 국내에서 백신 1차,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또는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경우에 2주간 자가격리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또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네. 단 14일 동안 능동 감시를 해야 되고 그 기간 중에 2번의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자가격리가 면제가 제외가 됩니다. 네. 또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완료한 경우는 입국 시 격리 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는 국가 간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 이거 노쇼 백신이라고 하죠. 네. 접종 예약을 해놓고 안 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남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노쇼 백신이란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그 백신 접종의 권한이 그 예비 명단 리스트에 있는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대기자에게 넘어간다. 네, 말합니다. 이 백신 한 병 개봉하려면 보통 10명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7명은 반드시 우선 예약자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나머지 분량 1명에서 최대 3명 정도가 이제 예비 명단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백신 잔여량은 예방접종 마감 시간이 돼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예비 명단은 백신을 버리지 않기 위한 보충 방안이지 장려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네. 또 여러 가지 종류도 좀 많고 도대체 네. 이 변이 바이러스 정체가 뭔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변이 바이러스란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를 합니다.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한 것을 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이 바이러스는 보통 그 십수 개의 변이 부위가 존재하는데 네. 모든 변이 부위가 다 전파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특이 부위에 발생한 변이에 한해서 이제 전파력이 증가가 됩니다. 네. 이 특이 부위라는 것은 바이러스 표면의 돌기 단백질 중에서도요, 수용체 결합 영역 부위를 말합니다. 이 수용체 결합 영역 부위는 인체 세포 표면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위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인체 세포 내로 침투가 더 쉬워져서 전파력이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